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이어트 모든 사람의 수건입니다. 저도 라스베가스로 이사 가고 나서 몸이 많이 불었습니다. 많이 꽤 불었어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핑계가 있었죠. 라스베가스가 워낙 더운 곳이고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좀 살이 찌는 거 아닌가. 게다가 좀 나이가 드니까 나이살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이살. 우리는 나이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50대 넘어가면서 또 갱년기를 맞아가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근데 또 누님들, 뭐 이런 분들 이제 나이 들면서, 아유, 살찌는 거 뭐 그렇지. 게다가 너무 마르면 너무 없어 보여. 뭐 이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살 빼는 걸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우리의 참 인생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건강한 몸이 중요하고요.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뜻이 잘못 오역된 것 같은데, 다이어트라는 거는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게 다이어트지,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물론 살이 너무 많이 찌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살을 찌는 건 다이어트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몸의 밸런스를 갖다 다 맞춰놓고 정상적인 기준으로 몸을 만드는 게 다이어트의 목적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실패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이 음식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약 중독 못지않게 힘든 게 맛있는 음식을 끊는 게 또 다이어트에서 아주 또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고 그다음에 또 먹고 싶은데도 참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듭니다. 다이어트 방식은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간헐적 단식과 키토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몸무게를 한 2, 30파운드 이상 오늘 이제 뭐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특별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될 거예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 계신 분들을 저는 이제 일생에서 한 2, 30파운드 이상, 그러니까 뭐 한 10kg에서부터 한 15kg 이상 살을 뺀 적이 한 4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4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일이 바쁘고, 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맨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걸 느끼죠.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뭐 이때는 뭐 다이어트, 음식, 식이조절으로 살을 뺀 게 아닙니다. 자, 이때 살이 빠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갑자기 제가 스노우보드가 타고 싶어졌어요. 전 스키는 고등학교 때부터 쭉 탔는데 스노우보드가 타고 싶어져서 스노우보드 장비를 샀습니다. 나름 이제 돈을 조금 여유 있게 벌 때라고 제일 좋은 장비를 한 5, 6천 불어치 맞췄어요. 그리고 아주 쉽게 생각했죠. 스노우보드 타는 게 뭐 스키도 탔는데 뭐 스노우보드 정도야 뭐 쉽게 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힘듭니다. 나이 들어서 뭐 배우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겨울에 스키장 시즌 패스를 끊어서 목금토일 한 시즌 동안 한 60번 이상을 스노우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스노우보드를 주말하고 탔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좋은 일이 있었죠. 스노우보드 강사를 하라고 할 정도로 스노우보드 실력이 좋아진 것도 한 몫을 했고요. 또 운동을 하니까 몸이 튼튼해진 것도 한 몫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몸무게가 그 겨울 한 시즌 동안 한 30파운드가 빠졌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빠진 거예요. 먹는 거 컨트롤 하도 안 했습니다. 그 스노보드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또 산장에서 아는 동생들과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술 먹고 퍼지게 놀고 먹는 거 컨트롤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이 쭉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살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몸이 차가워서예요. 추운 데 있으니까 확실히 추운 데 있으면요. 그냥 내 몸을 유지하는 데만도 칼로리를 많이 써요. 열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운동을 안 해도 칼로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데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추운 데 있는 분들보다 이제 더운 데 있는 분들이 좀 살이 많이 찌죠. 우리 뭐 하와이 원주민이라든가 뭐 폴리네시안인들 이런 데 보면 좀 살이 많이 찝니다. 자, 확실히 추운 데 있다는 거 하나만 갖고 엄청나게 살이 빠진 게 있고요. 칼로리 소모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운동을 너무 빡세게 했으니까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 빠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때 빠진 거는 제가 다이어트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왜 빠졌냐? 그냥 쉽게 말해서 먹는 칼로리보다 쓰는 칼로리가 더 많아서 빠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루에 뭐 지금 생각하면 한 1000칼로리 이상 더 썼을 거예요. 하루 종일 스노보드 타고 그 힘든 거 타고 또 추운데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그래서 먹을 거 다 먹고도 빠졌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죽어라고 운동하면 빠집니다.
근데 죽어라고 운동하는 게 보통 운동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자전거를 한참 동안 타는 동안도 빠졌는데 자전거는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아요. 예, 자전거도 진짜 죽어라고 탔습니다. 어느 정도 죽어라고 탔냐? 예, LA에서 샌디에고 거리가 150마일입니다. 150마일, 뭐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서 거의 대구 거리인데 당일치기로 자전거 타고 갔다 오고 그랬어요. 하루 자전거를 주말이면 뭐 4시간, 5시간씩 탔습니다. 자, 그렇게 떼양볕에서 탔는데 떼양볕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추운 데서 운동하는 게 더 많이 빠져요. 예,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느낀 건데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떼양볕보다 추운 데서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살이 훨씬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추운 데서 운동하는 게 효과는 더 좋아요. 그런데 추운 데서 운동하면 우리처럼 이제 우리 주 시청자분들처럼 연세가 있는 분들은 뭐죠? 예, 다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결코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무리해서 운동하는 거는 다치기 쉬워요. 나이 들어서 다치잖아요. 예, 본전도 못 건집니다. 자, 운동을 그냥 칼로리 들어오는 것보다 많이 하면 맞아요. 예,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살이 빠졌던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한 40대 초반에 또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전거를 열심히 탔습니다. 그때는 좀, 예, 우울증 그런 것도 있어갖고, 특히 의사 선생님 처방에 햇빛을 많이 보라고 해서, 이거는 또, 예, 제가 바이폴러 디스오더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극성 장애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약을 먹는 것보다는 그냥 햇빛을 많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햇빛도 많이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운동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데 이것도 새벽녘에 나가서 운동하면 좋아요. 새벽엔 좀 춥거든요. 예, 뭐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새벽녘에 운동하면 확실히 좀 운동이 많이 되는데 조심해야죠. 그때 몇 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중간에도 제가 쭉 하던 운동은 뭐냐면 제가 20대 때부터 검도를 쭉 했습니다. 근데 검도는 빡세긴 빡세요. 예, 그렇다고 검도가 살 빠진 만큼 그런 운동은 아니에요. 뭐 우리 관장님, 예, 이웃 동네 관장님, 예, 검도 잘하신 분들, 살찌신 분들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도는 순간적인 판단력, 민첩성 뭐 이런 같은 거는 뭐 해줄 수 있지만 이게 검도는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파박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야구 선수들 중에서 덩치 큰 사람 많잖아요. 야구도 그래요.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은 아닙니다. 근데 축구 선수 중에서 살찐 사람 없잖아요. 농구 선수들 그렇잖아요. 예. 이게 왜냐면 계속 뛰는 운동들은 칼로리 소모가 심해요. 그래서 검도는 솔직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배우면 좋은 운동입니다. 자, 40대 초반에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또 한 번 뺐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뺐어요. 한 1, 2년 동안 한 20파운드 정도 빠졌습니다. 이건 천천히 뺐으니까 건강에 그렇게 무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40, 예, 중반이 좀 넘어서 한 47살 때 제가 순례자의 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산 찍은 아닌데 뭐 그때도 이제 조금 이제 몸을 갖다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순례자의 길을 갔다가 한 달, 예, 열흘 동안 이제 보통 코스인데 예,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순례자길 가시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가시면 무조건 빠집니다. 예, 이거는 기본, 예, 최소 한 1, 20파운드는 아주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순례자길 가신다. 예, 정신적으로도 깨끗해지고요. 몸도 아주 가벼워져서 옵니다. 그리고 순례자길이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순례자길은 실패하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예, 평소 안 걸어서 아닙니다. 순례자길은 욕심내는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십니다. 순례자길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제대로 하겠지만 순례자길은 80대신 분들도 완주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20대 젊은 청년도 일주일 만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포기를 하냐? 예, 하루 만에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한 매일매일 코스를 7시간, 8시간 천천히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완주가 돼요. 근데 이거를 5시간 만에 가려고 한다. 그런 순간 일주일을 못 버티고 결국은 포기하고 또 뭐 발이 팅팅 붓고 물집이 생겨서 걷지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례자길은 천천히만 걸으시면 제가 나중에 순례자길 진짜 관심 많으시면 얘기를 또 해드릴 텐데 천천히만 걸으시잖아요. 그러면 순례자길은 무조건 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완주할 수 있어요. 완주하고 나면 뭐 사람 몸무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1, 20파운드 정도는 쉽게 뺍니다. 5kg, 10kg는 쉽게 뺄 수 있는 게 순례자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년 예, 코로나 시작하기 전쯤에 제가 제 중국에 지인들이 있어서 중국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골 방방곡곡 다니는 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너무나 재밌고 시골 방방곡곡 다니는 게 재밌으니까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중국 시골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이 중국의 음식 문화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좀 좋은 게 어떤 음식이 나왔어요. 요리가 맛있다고 바닥까지 다 긁어 먹잖아요. 예, 그럼 상대방이 또 새 거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다 먹고 싶어도 한 개는 남겨야 돼요. 안 남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 긁어 먹으면 그게 결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한 접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보편적으로 두 명이 간다, 네 접시, 세 명이 간다, 뭐 다섯 접시, 여섯 접시, 예, 이렇게 시켜 먹어요. 중국은 음식이 모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게다가 중국 음식이 솔직히 건강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맨날 기름에 튀기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중국 음식이 아무래도 좀 살이 찌죠. 살이 찌는 음식이 많고 또 특히 중국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내몽고 쪽으로 가고 이 북쪽으로 가면 거기는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을 찌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키모 중에서도 이제 좀 살을 갖다 일부러 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와이안 사모안처럼 이렇게 살찌는 사람도 없어요. 왜 찌워야 되냐? 추위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먹고 살을 찌워요. 그래서 중국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들은요, 확실히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속 그런 음식들을 먹죠. 게다가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죠. 신기한 음식들 많이 먹죠. 예, 저도 박쥐만 빼놓고는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중국 가서 별의별 음식들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을 갔다 왔는데 몸무게를 쟀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제 일생 동안 처음으로 200파운드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174 정도 됩니다. 키가 174 정도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제 몸무게가 200파운드가 넘어갔어요. 와, 충격을 먹었죠. 예, 200이라는 숫자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100kg는 조금 안 되고 한 90 몇 킬로 정도 돼요. 예, 90 한 2, 3kg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으로. 근데 하여튼 2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컸어요. 200파운드를 넘어가다니 내가 미쳤구나. 내 인생 몸무게 200파운드가 넘어가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200파운드가 딱 넘어가니까 야, 이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 2019년도 말쯤에 코로나 바로 시작하기 전에 아는 분들과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한 7커플이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진짜 제가 거울을 봐도 배가 볼록 나와갖고 얼굴도 뭐 그냥 살쪄갖고 팅팅 불었는데 이 모습으로 가서 사진도 남겨놓고 뭐 이러는 건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름 단시일 내에 좀 살을 빼려고 했던 게 지금은 오늘 말한 키토 다이어트 이거보다는 이제 저탄고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흔히들 말하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거 저탄고지인데 키토 다이어트는 저탄고지보다 더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탄고지 방식을 생각해갖고 나름대로 했던 게 뭐냐면 진짜 무식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2달 동안 참치캔만 먹었습니다. 저는 그 다이어트 방식을 제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고양이다라는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효과는 있어요. 몸 상해요. 하지 마세요. 권해드릴 거 아닙니다. 단순 무식하게 살을 뺐어요. 그때 2달 만에 30파운드를 뺍니다. 15kg를 뺐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저처럼. 근데 이게 보통 의지로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참치를 유별나게 좋아해야 돼요. 예, 그러면 가능합니다. 당시에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살을 빼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깊게 알아보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단백질만 먹는데 뭐가 있냐? 뭐 소고기만 먹을 수 있고요. 뭐 돼지고기, 연어, 참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선택지가 많은데 매일매일 제가 한 2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참치캔이에요. 동원 참치캔. 와,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이제 보통 사람들 한 서너 번만 먹으면 질리는데 저는 그걸 유별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별나게 좋아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참치캔을 몇십 개 삽니다. 마켓 가서 보일 때마다 사와요. 그래서 하루에 참치캔을 막 3캔, 4캔씩 먹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먹어요. 소다 안 먹습니다. 물하고 참치캔만 먹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하고 참치캔만 먹었어요. 물하고 참치캔만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치링데이가 있었어요. 치링데이에 제가 닭 가슴살을 좋아합니다. 닭 중에서도 가슴살을 좋아해요. 그래서 닭 가슴살로 만든 치킨 스트립 이것만 한 번 먹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진짜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2달 그렇게 했어요. 그때 가기 전까지. 딱 2달 그렇게 하니까 배가 싹 들어갑니다. 완전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놀라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 살 뺄 때마다 놀랐는데 젊었을 때 뺄 때는 뭐 이렇게 안 놀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놀랐던 게 순례자길 갔다 왔을 때
그때 저희 집사람이 놀라더라고요. 얼굴은 새까맣게 탔고 까마졌는데 허리가 너무 잘록해졌다고. 예, 저도 느꼈어요. 제가 입던 바지가 내려가요. 내려가서 순례자 끝나고 마드리드에 가서 바지를 사왔어요. 바지를 사왔는데 그 바지가 지금 또 안 맞아. 그러니까 너무 말라서 입던 바지가 그냥 벨트를 해도 그냥 막 너무 내려가니까 바지를 새로 샀어요. 근데 그 바지가 지금도 있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또 살찐 거죠. 자, 그때 크루즈 가기 전에 2달 동안 나는 고양이다. 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거의 몸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살을 뺐습니다. 빼고 크루즈를 갔다 왔어요. 자, 그때 좋았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뭐 형님들 같이 크루즈 갔던 사람들도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2달 만에 이렇게 살을 빼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예, 얼굴 윤곽도 딱 살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라스베가스 코로나. 자, 우선 코로나 때 활동을 많이 못하죠. 사람들끼리 모이지 못하죠. 그리고 라스베가스가 더워요. 제가 좋아하던 자전거를 못합니다. 운동을 많이 못하고요. 그 다음에 더우니까 이동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나마 LA는 식사도 못하겠지만 라스베가스는 식사는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가면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 심심하니까 뭐냐면 점심을 식당에서 먹다가 누구 조금 늦게 오면 또 기다렸다 또 먹다가 어떤 때는 점심 때 식당에 갔다가 뭐 친하니까 예 저녁 8시까지 저녁까지 먹고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살이 팍팍 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라스베가스가 더우니까 이제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데 저는 희한하게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맹물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 옥수수 차를 만들어서 마셔요. 그게 그나마 나아요. 저는 그냥 생수는 못 마시겠어요. 그걸 먹으면 그건 질려서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옥수수 차를 마셔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귀찮은 상황인데 라스베가스에 이제 가족들은 우선 LA 있고 저 혼자 라스베가스 와 있으니까 이제 물 마시는데 소다 같은 거 마시면 그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콜라 뭐 이런 같은 거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거는 안 먹는데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 중에 뭐 2가지가 뭐냐면 오렌지 주스예요. 100% 오렌지 주스. 그다음에 우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래도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다 먹는 것보다 낫겠지. 그래서 집에 우유하고 오렌지 주스하고 엄청나게 사 먹습니다. 제가 이제 샘스 클럽 가서 이걸 팩으로 사오는데 우유가 3카튼 사오거든요. 예, 그거 한 일주일이면 다 먹어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 2개 묶음 사오잖아요. 예, 그것도 일주일이면 다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어요. 물 대신 그걸 먹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키토 다이어트를 알아보면서 딱 보니까 그게 제일 적이었던 거예요. 살찌는데.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키토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살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을 안 상하고 살 빼는 방법이에요. 예, 첫 번째 말씀드린 거, 2번째 말씀드린 거는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돼요. 예, 다쳐요. 특히 추운데 운동하면 다쳐요. 그거 안 좋죠. 순례자길 갔다 오는 거는 권해드립니다. 그거 밥 다 먹으면서 살 빠져요. 예, 그거는 시간 나시면 권해드리는데 한 달씩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요. 나는 고양이다 다이어트. 예, 요거 몸 다 버립니다. 예, 요거 안 좋아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키토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을 알려드릴 건데, 그럼 키토 다이어트는 뭔가? 이게 원래 키토시스예요. 키토시스의 준말인데 이제 한국에서 키토라고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죠. 키토시스 다이어트인데 이게 유래가 오래됐어요. 100년이 넘습니다. 1920년대 개발된 방식이에요. 누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세계적인 그 의료 대학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닙니다. 소아 간질병 환자를 위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이게 왜냐면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혈당을 낮추고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이제 케톤 바디스라는 게 나와요. 케톤체라고 하죠. 케톤 바디스라는 게 나와서 이를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 상태가 케토시스라는 상태예요. 근데 이 케토시스 상태가 되면 그 뇌전측 발작 진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간질 발작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한 거죠. 존스 홉킨스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처음에 개발된 식이요법입니다. 근데 194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이 간질약이 많이 개발됩니다. 예, 파니토인, 말프로산 뭐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뭐 굳이 먹으면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근데 90년대가 되면서 다시금 주목이 받아요. 왜? 이 간질약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키토 방식으로 하면 간질병을 갖다가 좀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게 나오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2000년대 이후에 체중 감량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같은 걸 치료한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한국에서 말하는 싹센다, 예, 그다음에 뭐 위젠픽, 뭐 위고비 이런 약들하고 똑같아요. 당뇨약으로 개발했는데 살이 빠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간질병 치료로 개발된 식이요법인데 이게 살이 빠지더라. 게다가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키토시스 줄여서 키토라는 이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저탄고지라는 게 있어요.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섭취해라. 근데 이게 키토랑 원리는 똑같아요. 키토랑 원리는 똑같은데 이게 사실 똑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저탄고지가 이 키토라는 건 이걸 갖다가 더 아주 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는 우리가 뭐 밥을 먹을 때 국밥 먹을 때 밥을 한 반 공기만 먹어라. 탄수화물 조금만 먹어라. 그다음에 뭐 다른 걸 더 많이 먹어라. 기름기 있는 거 고기를 더 많이 먹어라. 이 정도인데 이 키토 같은 경우는 아예 딱 재갖고 예, 최대한도 탄수화물을 확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지방하고 단백질의 비율을 딱 맞춰서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챗 GPT를 이용해서 요즘에 인공지능 세대잖아요. 여러분께 맞는 식단 짜는 방법, 여러분이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이거 다 찾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왜? 다이어트에서 제일 적은 뭐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그 괴로워서 그래요. 이것도 건강에 안 좋아. 스트레스 받는데 무슨 건강에 좋겠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절대 좋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다이어트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키토 다이어트의 핵심 뭐냐면 하루에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20g에서 50g 정도로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20g에서 50g? 예, 진짜 양 적어요. 예. 요만큼밖에 안 돼. 밥 3분의 1 공기밖에 안 돼. 그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지방을 많이 드셔야 돼요. 나머지는 지방하고 단백질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4분의 3은 지방, 4분의 1은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지방을 그렇게 많이 먹어? 그 기름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아는 보통 다이어트는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안 좋죠. 그래서 기름 떼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예, 요거는 아닙니다. 기름기를 드셔야 돼요. 기름기, 소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 돼지에 있는 삼겹살, 나 그거 먹기 싫다. 나 그거 느끼해서 못 먹겠어.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좋은 식물성 기름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동물성 기름 중에서 버터, 기버터, 예,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오늘 드셔야 되는 거, 안 드셔야 되는 거 몇 가지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알고 좀 해보시면 느낌이 와요. 우리가 살을 빼겠다. 이게 뭘까요? 지방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 있고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살이 안 쪘는데 배만 볼록한 사람은 내장 지방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내장 지방이 많은 편입니다. 이 내장 지방 빼는 게 또 쉬워요. 피하 지방 빼는 것보다 내장 지방 빼는 게 쉽습니다. 근데 또 내장 지방이 사실 피하 지방보다 훨씬 위험해요. 피하 지방은 많아도 그렇게 건강에 위험은 안 돼요. 이게 사실 어떨 때 보면 더 좋아요. 추운 데서 더 잘 버티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가 없을 때 에너지원을 쓸 수 있고 더 좋은데 내장 지방은 이게 안에 내장사에 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다 유발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빼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빼야 됩니다. 자, 내장 지방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방을 먹으라고? 미친 거 아니야? 지방을 그것도 총 먹는 칼로리의 75%를 먹으라고? 야, 이건 미쳤네. 보편적인 다이어트는 이걸 많이 먹으면 이제 몸에 지방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우리 몸에 힘이 없어요. 우리 몸의 힘은 어디서 나냐? 예, 포도당에서 나옵니다. 당 성분에서 나와요. 그럼 탄수화물과 당이 뭐가 상관있냐? 예, 우리가 먹는 쌀밥, 밀가루,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인데, 이건 먹자마자 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몸에 힘을 낳는 데는 밥, 빵,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설탕 먹으면 바로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당 떨어진다 그럴 때 콜라 한 잔만 먹으면 힘이 나죠. 예. 바로 설탕 먹으니까 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현대인 음식 중에서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그냥 하얀색 탄수화물이에요. 흰쌀밥, 밀가루 뭐 이런 같은 거는 먹자마자 당으로 금방 변합니다. 그래서 당 수치가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으로 이제 수치가 너무 올라가는데 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다 몸에서 에너지 쓰고 나서 남는 당이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게 또 지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지방까지 먹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키토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이제 몸에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에너지원을 바꾸냐? 지방 있죠. 예, 지방을 당으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키톤 바디라고 해요. 지방으로 바꾸는 지방체가 되는 이 과정을 키톤 바디라고 하고 이렇게 된 몸을 키토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키톤 바디, 키토시스로 몸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서 몸이 야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지방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방으로라도 우리가 어떻게 지방으로라도 에너지를 갖다가 바꿔보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단백질보다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냐? 예, 단백질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근육 손상이 생겨요. 예, 근육 손상이 생기면 우리 나이 들고 어떻게 하죠? 낙상 생겨요. 예, 문제됩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은 어디든 먹어야 되지만 단백질 너무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단백질을 또 당으로 바꿔요. 그러면 또 근육이 또 부서집니다. 자, 이 몸이 탄수화물도 안 들어와요. 단백질도 많이 안 들어와. 지방밖에 안 들어와. 지방이 거의 대다수로 들어와. 70% 이상 들어와. 그 지방으로 에너지를 바꿔. 지방으로 에너지 바꾸다 보면 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온 지방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지방도 자꾸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지방이 녹는 겁니다. 이게 키토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대충 이론은 아셨죠? 예. 뭐 복잡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키토 다이어트를 하는데 나는 그냥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제일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우선 여러분 챗 GPT 같은데 우선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오늘부터 키토 다이어트를 할 거니까 도와줘. 예.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물어볼 거예요. 우선 내가 하루 필요한 칼로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칼로리가 2,500 칼로리가 필요한데 2,500 칼로리를 먹잖아요. 예, 그럼 살이 안 빠져요. 당연하죠. 필요한 만큼 먹었으니까. 2,500 칼로리인데 2,000 칼로리만 먹어요. 그럼 500 칼로리를 어디서 보충하죠? 예,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녹여서 보충해요. 그러면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녹이면 좋은데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을 녹여서 칼로리를 보충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왜? 근육은 줄고 배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키토 다이어트는 뭐냐? 지방을 연소시키는 식으로 몸한테 기억을 시키면 이 몇백 칼로리가 모자르잖아요. 그럼 그 칼로리 갖다가 근육을 녹여서 칼로리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을 녹여서 칼로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칼로리를 갖다 얼마 쓰는지 모르죠.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남자 칼로리 쓰는 게 다르고 여성 칼로리 쓰는 게 달라요.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칼로리를 적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이 들면 또 칼로리 연소가 또 적게 되고 그 다음에 키, 몸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해 줄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몇 살에 남성이고 키는 몇 센치이고 몸무게는 몇 파운드야. 내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몇이고 내가 키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가 몇인지 알려줘. 그렇게 하면 당신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2,300 칼로리고요. 실질적으로 키토 다이어트를 해서 일주일 동안 한 1kg씩 빼고 싶으실 경우에 그때는 하루에 1,800 칼로리씩만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000 칼로리가 필요하시고요. 하루에 1,500 칼로리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는지 알게 됐죠. 자,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뭘 하냐? 식단을 짜야 되는데 식단이 저도 그전부터 고민이었어요. 그전에 보면 뭐 다이어트 하면 흔히들 뭐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많이 먹고 예, 이것도 안 좋아요. 야채만 많이 먹잖아요. 살은 쪽쪽 빠져요. 근데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하죠? 근육이 손실 당합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하던 다이어트 방식이지 요즘은 그렇게 다이어트 방식 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좋다. 뭐 브로콜리가 좋다. 난 브로콜리 싫어 죽겠는데. 뭐 이런 소리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쭉 나열해 줄게. 챗GPT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쭉 알려줄게.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참치캔, 연어는 싫어해.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생선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싫어. 야채 중에서 뭐 양배추는 좋은데 브로콜리는 싫어. 두부 좋아해. 그다음에 콩 좋아해. 버섯 좋아해. 다시다 좋아해. 뭐 그다음에 다시마 좋아해. 그다음에 김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걸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는 오렌지 주스 좋아해. 그다음에 우유 좋아해. 그다음에 콜라도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쭉 적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한테 맞는 이제 음식들 먹으면 되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주는데 자, 이 키토 식단에서는요. 필레미뇽 같은 고기는 안 돼요. 기름기가 적은 고기 안 됩니다. 좋은 부위는 어디냐면 꽃등심,
갈비살, 기름, 특히 갈비살 좋아요. 차돌박이 좋아요. 차돌박이 기름 많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 좋아요. 목살보다 삼겹살이 좋습니다. 닭고기, 닭다리, 닭날개 이런 데가 좋아요. 특히 닭날개 기름기 많아서 좋아요. 근데 저는 닭에서 닭다리, 닭날개를 안 좋아해요. 닭 가슴살을 좋아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닭 가슴살을 좋아하면 닭 껍질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체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름기 많은 고기를 못 먹겠다. 나는 기름기 많은 고기 드시라고 요구하다. 그럼 키토가 안 맞는데 나는 고기를 먹는데 난 솔직히 기름기 많은 고기가 맛있어. 마블링 된 고기가 맛있는데 그동안 다이어트 때문에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먹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막 드시면 돼요. 삼겹살 막 드시면 돼요. 그리고 참치캔 저 잘 먹어요. 삶은 계란 잘 먹냐? 잘 먹어요. 자, 이런 걸 쭉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브로콜리 난 브로콜리 별로야.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또 식이섬유로 버섯도 좋대.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 버섯을 한 7, 8종류 종류별로 사갖고 버터에다 볶아 먹을 거예요. 저 버터에다가 버섯 볶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금, 후추 조금 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알려줍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름 같은 게 좋은가, 어떤 게 나쁜가. 그러니까 아보카도유, 이런 같은 거 먹고 버터가 좋아요.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 이런 같은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모든 오일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해바라기 기름, 옥수수 기름, 콩기름, 이런 거 염증 유발하고 오메가6 지방산이 과잉돼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가린 안 좋아요. 여러분 버터 드세요. 쇼트닝 마가린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포도씨 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이것도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넛도 웬만한 넛들은 좋아요. 중간중간에 공복에 배고프잖아요. 넛 믹스 넛 드시면 좋은데 여기서 피해야 되는 넛이 있고 좋은 넛이 있어요. 피칸, 마카다미아, 브라질 넛, 호두, 월넛, 헤즐넛,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캐슈넛, 피스타치오, 그다음에 밤 이거는 안 좋습니다. 이건 탄수화물이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잖아요. 탄수화물이 높은 넛이 있어요. 이게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게 있고 먹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선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쭉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좀 시간 갖고 쭉 적으세요. 아까 적은 것처럼 난 넛도 잘 먹고 그다음에 뭐 무슨 넛, 그러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적어보세요. 뭐 떡볶이, 뭐 김밥, 파스타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건 드시고 어떤 건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식단을 짜달라. 그러면 아까 뭐 여러분의 이제 필요한 칼로리가 나오잖아요. 뭐 1800칼로리가 필요하든 혹은 1500칼로리가 필요하든 거기에 맞춰서 일주일 식단을 쫙 짜줍니다. 쫙 짜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게 음식이 지겨워 이거 먹을 때마다 괴로워. 절대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 음식 먹어도 말씀을 하세요. 제가 로티저리 치킨을 좋아해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로티저리 치킨 많이 팔죠. 특히 커스코, 샘스클럽은 5불에 팔잖아. 닭 하나. 그거 혼자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닭다리살 좋아하시면 뭐 금상첨화, 닭날개 좋아하시면 금상첨화. 저같이 닭 가슴살 좋아하는 거. 그래서 매번 먹을 때마다 물어봐요. 저는 챗GPT인데. 매번 먹을 때마다 야, 이거 키토 다이어트 괜찮아? 물어보니까 닭 가슴살은 이 단백질은 많은데 기름이 적어요. 그러니까 닭 껍데기랑 많이 드세요. 저 로티저리 치킨 껍데기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남들 그거 기름기 많다 버리는데 저 그거 진짜 좋아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그래서 남들 옆에 있는 사람 먹는 닭 껍데기 안 먹잖아요. 그거 다 뺏어다가 제가 같이 닭 가슴살 싸 먹습니다. 진짜 짱이지. 그거 최고입니다. 그거 최고고 참치캔 좋아하죠. 돼지고기 좋아하죠. 소고기 마블링 많은 거 좋아하죠. 버섯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 식단 주로 이런 겁니다. 버섯 좋아하죠. 김, 그다음에 뭐 다시마, 뭐 미역국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죠.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괜찮아요. 뭐 양배추 괜찮습니다. 근데 브로콜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스파라거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저 넛 되게 좋아해요. 넛 좋아해서 넛은 그냥 믹스넛 항상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 중간중간 배고프면 그걸로 배를 채워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 먹을 때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으니까 느끼해요. 이때 생각나는 거 있잖아. 우리 콜라 한 모금만 마시면 좋겠다. 뭐가 필요하냐? 제로콕을 사세요. 제로콜라. 요즘에 당분 하나도 없는 제로콜라 있죠? 제로 펩시, 제로콜라, 제로 음료수 사세요. 그거 드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물론 이론상은 이걸 먹으면 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로콕만 많이 드셔도 괜찮은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걸 계속 먹다 보면 뇌가 속아요. 여기에 당 성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단맛이 나는 재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몸이 그냥 당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너무 느끼하다. 제로콕 같은 거, 뭐 하루에 한 캔 정도 같은 건 괜찮은데 이거를 입에 달고 사시면 안 됩니다. 뭐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건 뭐니 뭐니 해도 물이에요. 저처럼 맹물이 싫다. 그러면 옥수수차, 보리차 이런 거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옥수차, 보리차 이걸 해갖고 먹으면 그냥 계속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술 중에서 막걸리 같은 거 피해야 됩니다. 맥주 막걸리. 이거 칼로리, 탄수화물 뭐 이런 거 같은 거 많아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소주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소주는 이 한 병, 뭐 두 병, 세 병 이렇게 많이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병, 반 병. 이러면 이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증류주라고 합니다. 뭐 위스키 같은 거 이런 건데 위스키 좀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스키를 요즘에 이제 하이볼이라고 하죠. 탄산수에다가 섞는 거. 그러니까 설탕 안 들어있는 탄산수, 달지 않은 탄산수. 그냥 페레오가라 같은데, 예, 이런 데다가 위스키 섞어서 마시는 거, 이런 거 많이 마시잖아요. 하이볼. 이런 걸로 술 드시고 싶으면 그런 걸 드시면 요거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근차근 다 가르쳐줘. 내가 좋아하는 술이 뭐 어쩌고, 어떻게 술을 먹어라.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 요즘에 챗GPT가 너무너무나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식단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집어넣는데 와 제가 진짜 충격 먹었던 거 오렌지 주스 소다 먹는 것보다 당 섭취가 훨씬 많습니다. 전 100% 완전 내추럴 오렌지 주스만 먹거든요. 내추럴이니까 좋다고 생각했지.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죠. 콜라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오렌지 주스가 당 섭취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 중에서도 먹어야 되는 과일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과일은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도 있다. 그러면 좋아하는 과일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적어 놓으세요.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챗GPT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만듭니다. 그러면 먹을만 해.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냥 흔히들 뭐 브로콜리 몸에 좋다. 먹기 싫은데 어거지 먹어봐요. 뭐 아침마다 야채를 썰어갖고 주스를 먹어서 한 잔 공복에 먹겠다. 어우, 난 못 먹겠어, 솔직히. 나는 그 야채 주스 못 먹겠어. 솔직히 그렇게 야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뭔 맛으로 그렇게 괴로울 바에 다이어트 안 해. 이런 소리 나와요. 진짜 먹기 싫어. 그리고 또 군것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군것질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미국이 뭐가 좋냐? 미국의 신분들이 미국에 마켓 가잖아요. 키토 서리파이드 된 게 있어요. 키토라는 적혀 있는 음식이 있어요. 심지어 피자 있죠. 피자도 키토가 있어요. 그 피자 밑에 빵 있죠. 그게 밀가루가 아닙니다. 예. 그냥 키토 섬유예요. 그래서 다른 뭐 키토랑 합당한 거, 예, 이런 걸로 해서 피자를 만들어요. 나름 맛있어. 그냥 피자만큼 맛있지 않지. 그건 완전 밀가루니까. 근데 키토 피자도 있고, 키토 브리또도 있고, 키토 초콜릿도 있고, 키토 과자도 있어. 이걸 드시면 돼. 이걸 드시면 되는 거예요. 키토라고 적혀 있는 거 드시잖아요. 조금 맛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은 이 키토 음식이 되게 많아요. 한국은 키토 음식이 없어요. 솔직히. 키토 음식이 없는데 미국은 이 키토라고 찍혀 있는 음식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마켓 가면 키토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 드시면 여러분이 그냥 맛있게 뭐 진짜 별 문제 없이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끊어야 되는 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유하고 오렌지 주스예요.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당이 많은지 몰랐어. 콜라 먹는 것보다 더 나빴어. 그러니까 제가 밥을 3분의 1만 먹으면 뭐 하냐고요. 이 포도당이 그 3분의 1 밥이 탄수화물이 포도당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드니까 이게 남아도 오니까 몸 안에 자꾸 저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100% 오렌지 주스를 끊기로 했고요. 우유, 락토스 프리 먹는데 락토스 프리라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유당이 있어요. 유당. 그 우유에 당이 있습니다. 락토스는 그게 분해됐다는 것뿐이지 그 유당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유를 많이 먹는 것도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이게 당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물론 가끔가다 한 컵 먹는 건 좋지만 저처럼 우유를 하루에 4-5컵 먹는 건 이거는 물 대신 먹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봐도 너무 많이 먹었어. 저는 그동안 딱 식단 보니까 우유하고 오렌지 주스가 제일 잘못된 거더라고. 저는 뭐 솔직히 이 약 물고 키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유하고 오렌지 주스만 끊어도 살이 많이 빠지겠어. 이번에 쭉 계산해 보니까 많이 빠지겠지만 좀 더 노력을 위해서 저도 이제 한 석 달 동안 키토를 좀 빡세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저탄고지로 좀 가는 거죠. 그때까지는 좀 빡세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몸이 확 줄어든 게 늘잖아요. 또 저도 목표가 이번에도 뭐 최소한 20파운드 정도는 빼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몸무게를 갖다가 한 160파운드, 170파운드 이 안으로 하면 괜찮아요.
제 키에 150파운드면 아주 날씬해 보이지만 근육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160, 170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예전에 자전거를 많이 탔기 때문에 허벅지가 남들보다 두껍기 때문에 항상 남들보다 몸무게가 한 20파운드 더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160, 170 사이가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한 20파운드 정도 더 빼서 건강하게 해보자. 이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이 키토 다이어트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식단을 다 뽑았는데 저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자, 우선 뭐 먹을 때 느끼할 때 제로콕 먹으면 됩니다. 제로콜라. 예, 그거 먹으면 되고요. 술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좀 하이볼 이런 거 위주로 먹으려고 합니다. 위스키 조금에다가 이제 탄산수 같은 거 섞어서 먹으려고 하고 평상시 물은 보리차, 옥수차를 뽑아서 먹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치를 좋아하니까 참치캔을 진탕 사갖고 하루에 한두 캔 이상씩은 참치캔 먹을 거고요. 삶은 달걀 많이 먹을 거고요. 기름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예, 버터. 그다음에 올리브오일 많이 쓸 건데 특히 버터에다 볶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거니까 버섯 좋아요. 저는 버섯 종류별로 다 좋아하니까 버섯을 많이 살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버섯을 볶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예, 소금 조금 쳐서 먹는 거 상관없어요. 그건 다이어트랑 상관이 없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빨리 분해는 안 돼요. 몸에 지방이. 왜냐하면 좀 소금이 삼탑 현상이 있어갖고 딱 뭉치게 하는 게 있어갖고 진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하면 소금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 조금 맛없으면 못 먹잖아요. 예, 그래서 소금, 후추는 상관없어요.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이어트랑 전혀 상관없어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소금, 후추 쳐갖고 그 버터에 볶아 먹으면 너무 맛있어. 저 버섯 볶아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좋아하니까 그런 거 좀 먹고 방울토마토 좀 먹고 그다음에 뭐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 양상추 먹는데 빵을 먹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레터스 갖고 싼 거 이런 햄버거를 먹어도 그런 걸 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에그 맥머핀 같은 거 맥도날드 예 거기 바깥에 빵 있죠. 예 그것 때문에 당분간 먹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지금 타코 같은 경우도 2장씩 싸주는데 나중에는 지금 타코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타코를 먹어도 한 장은 벗겨내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 타코 바깥에 있는 콘 그것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안 먹고 그다음에 저 소고기 좋아하니까 갈비살 뭐 필레미닝도 필요 없습니다. 예 기름 팍팍 들어있는 거 갈비살 그다음에 등심, 안심, 예, 이런 거 같은 꽃등심 이런 거 좋죠. 꽃등심, 예, 마블링 잘 되는 거 이런 거 먹고 저 또 뭐 이제 우삼겹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차돌박이 예, 이런 거 기름 많잖아요. 저 그거 좋아해요. 예, 그거 먹고 우삼겹, 차돌박이 이런 거 같은 거 소스 맛있게 먹으면 질리지 않게 먹습니다. 예, 소스 만들면 뭐 간단해요. 뭐 여러분 간장에다가 식초, 예, 간장에다 식초 조금 타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설탕 타야 되는데 설탕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설탕 대처품이죠. 예, 이런 거 좀 집어넣으시고 거기다 이제 매운 고추, 뭐 한국 같으면 청양고추, 뭐 미국 같으면 할라페뇨 이런 거 집어넣으면 그게 새콤달콤 매콤합니다. 그거 찍어 드시면 저는 뭐 차돌박이도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저는 삼겹살보다 차돌박이를 더 좋아해요. 예, 그래서 삼겹살, 차돌박이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제가 연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참치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연어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예, 연어는 별로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 거, 예, 로티저리 치킨, 가슴살 위주로 많이 먹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넛 종류 좋아하니까 넛 중간중간 먹을 거고. 예, 이런 식으로 먹으면 저는 그거 갖고도 뭐 몇 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밥은 완전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 프렌치 프라이 이런 거 완전 끊어야 되겠죠? 빵 완전 끊어야 되겠죠? 파스타, 라면 이런 거 완전 끊어야 되겠죠? 자, 이게 없어도 잘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간헐적 단식인데 이게 14대 10 간헐적 단식이 있고 16대 8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14대 10. 그다음에 뭐 좀 괜찮다 그럼 16대 8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16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고 8시간 안에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6대 8을 갖다 어떻게 지키냐? 점심 12시에 밥을 먹고 저녁 8시 이전에 밥을 먹고 그 사이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12시부터 8시 사이니까 8시간만 먹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단식이 되는 거죠. 이 단식이 뭐 굶으니까 살 빠진다? 예, 그게 아니에요. 단식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냐? 인슐린 수치가 내려갑니다.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지방 연소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올라가잖아요. 당이 들어오면 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올라가. 그러면 지방 연소가 안 돼요. 인슐린이 떨어지잖아. 그럼 사람이 흔히들 말하는 당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방 연소가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지방 저장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낮을수록 체지방 분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16시간 동안
밥을 안 먹는다. 그럼 그때는 인슐린 수치가 감소가 되면서 체지방이 많이 이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모드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식을 하는 도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근육을 보호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단식을 하면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부위를 분해해서 재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몸 좀 젊어지는데 도움도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방지돼요. 그리고 염증도 많이 없어지고요. 질병 예방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세포 중에서 세포가 맨날 태어나고 맨날 죽어요. 죽은 세포가 어딘가 이제 버려져야 되잖아. 죽은 세포. 뭐 이게 쉽게 말해서 세포의 시체니까. 그럼 이제 뭐 때로 밀려 나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상된 부위, 요 죽은 시체를 갖다가 스스로 분해해서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참 이런 표현은 좀 끔찍한 건데 이런 거예요. 예. 사람이 사람을 안 잡아먹잖아. 그래서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 동료가 죽었어. 묻어줘야 돼. 근데 사람이 사람을 안 잡아먹는데 진짜 우리가 고립된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떡하죠? 예. 시신을 먹는다. 뭐 그런 얘기 같은 거 본 적 있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가? 하여튼 똑같아요. 이 세포가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분해시켜서. 그러면 이제 뭐냐? 몸에 쓰잘데기 없는 세포, 죽은 세포, 시체가 많이 쌓였으면 좋을 게 뭐 있어? 뭐 진짜 썩는 냄새만 많이 나고 이제 병만 많이 창궐하고 그런 거 갖고 똑같이 인간 몸에도 죽은 세포가 많이 있으면 좋을 게 없어요. 죽은 세포를 살아있는 세포가 도로 분해해서 이걸 잡아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노화 방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연구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간헐적 단식 플러스 키토 이걸 한다. 그러면 최고 좋아요. 그래서 이 키토도 시간을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나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는데 내 키토를 16대 8로 해보고 싶어. 처음에는 그냥 14대 10으로 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8시간만 먹고 나머지 안 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14대 1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니까 14시간, 10시간. 그럼 24시간이죠. 그러면 또 챗GPT가 알아서 시간대를 정해줍니다. 정해주는데 잠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나이 들면 잠이 많이 안 오잖아요. 잠을 뭐 최소 6,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습니다. 밤에 또 잠은 배고프다 하더라도 잠이 오잖아요. 잠자면 배고픈 거 모르잖아요. 솔직히. 깨어있으면 뭘 먹잖아요. 야식 먹고 싶고. 저도 이제 좀 하루에 6시간도 안 자는 편이라서 저도 지금 노력하는 거는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8시간을 자는 건데 그래도 10시에 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11시쯤 잘 것 같은데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이제 공복에 12시까지 좀 공복. 이 공복 때 운동을 하잖아요. 또 지방 연수 잘 됩니다. 배고플 때 운동하면 잘 돼요. 왜? 몸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배고플 때 운동할 때 빡센 운동하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이때 아침에 가벼운 조깅 아니면 산책 이거 할 때 평상시 배부를 때 산책하는 것보다 더 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뭔가 좀 헛헛해. 뭐라도 먹고 싶어. 이때 좋은 게 뭐냐면 넛이에요. 넛 요만큼씩만 집어 드세요. 그러면 넛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고픈 건 가십니다. 속 쓰린 건 가셔요. 그리고 커피인데 제가 또 이 커피를 설탕 크림 들어간 거 커피 믹스를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은 커피 믹스, 미국에서도 그 커피에다가 우유 집어넣고 설탕 집어넣고 달달하게 먹고요. 저는 커피는 달달하게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커피를 이게 블랙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아니면 티를 드시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 커피를 제가 한국에서 봉지 커피를 먹잖아요. 한 개 정도 먹는 거는 그렇게 다이어트 문제는 안 돼. 솔직히. 왜냐? 그 양이 그냥 단순히 따져서 양으로 따져서 별로 안 되거든. 그렇지만 하루에 그 믹스 커피도 버릇처럼 막 4봉지, 5봉지 드시는 분들은 문제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커피를 이제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블랙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뭐냐? 커피를 좋은 거 드셔야 돼. 좋은 거 드시면 그냥 블랙으로 드셔도 돼. 원래부터 나는 블랙만 먹어.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 근데 나는 달달한 커피만 좋아. 제가 왜 달달한 커피만 좋아하냐? 그냥 커피가 달달한 맛에 먹는 거였어요. 커피 향이고 뭐가 없어. 좋은 커피, 그냥 아무것도 안 타고 그냥 블랙으로 마시려고 하면 커피는요, 커피 향이 진짜 좋아야 돼. 그런데 돈 아끼지 마시고 좋은 커피 사서 드세요. 커피 먹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아니면 티를 드세요. 좋은 티, 그것도 싸구려 티 말고 좋은 티 드세요. 자, 그래서 저는 아침 요즘에 6시에 일어나죠. 6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이제 좀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블랙으로 한 잔 마셔요. 한 잔 마시고 잠 좀 깨죠. 그리고 또 일 좀 합니다. 중간에 출출할 경우가 있어요.
출출할 경우는 넛을 이만큼만 집어먹습니다. 믹스넛. 그리고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칼로리 계산을 해서 먹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저울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 저울이 있으면 딱 좋은데 대충 감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뭐 200g이다. 그럼 200g이 한 파운드가 얼마인가, 200g이 얼마인가, 이거는 감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먹는 게 컨트롤 됩니다. 물론 챗GPT에서 식단을 짜주면 뭐 계란 몇 개, 뭐 참치캔 몇 개 이런 거 먹으라고 얘기는 해줘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낮에는 이제 참치캔, 계란 뭐 이런 같은 거 많이 먹고요. 예, 저녁 때는 새우, 예, 새우도 좋아요. 새우를 버터에다 볶아 먹습니다. 그거 좀 맛있게 먹으려면 마늘 집어서 볶아 먹으면 돼요. 아유, 맛있죠. 버터에다가 마늘 집어넣고. 그러면 새우도 먹어도 좋아요. 근데 저녁 때 또 스테이크 같은 거 먹어도 좋아요. 자, 이런 거 먹고. 우리가 이제 뭐 오징어 같은 거, 예, 오징어 괜찮은데 쥐포는 안 좋아요. 왜? 쥐포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쥐포 말릴 때 원래 설탕하고 식초를 많이 집어넣어서 말리는 거기 때문에 쥐포 같은 거 안 좋아요. 그냥 문어 같은 거, 오징어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있진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심심할 때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 점심 때 먹고 제가 8시 되기 전에 7시에 식사를 하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 제가 출출한다. 그러면 이제 먹는 게 주로 넛이에요. 그리고 커피 한 잔. 그리고 커피는 이제 저녁 때 6시 이후에 먹으면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5시 이전까지만 커피 먹고 그다음부터 커피 먹는 게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이제 고기 먹을 때 좀 느끼하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로 콜라 같은 거 예, 이거 드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목구멍이 꿀떡꿀떡 잘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제가 특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키토 피자라든가 뭐 키토 음식 같은 거, 키토 브리또라든가 뭐 이런 같은 거 키토 음식을 먹으면 좀 특식이 되는 거예요. 맛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치킨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닭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은 닭 껍데기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난 닭 껍데기 죽으라고 싫어. 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버터에다 볶아 드세요. 혹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는 샐러드 같은 게 좋아. 예, 샐러드 할 때 오일, 예, 뭐 쓰죠? 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예, 거기다가 다른 카놀라유, 포도씨유, 예, 이런 같은 거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같은 건 별로 안 좋고 코코넛 오일, 예, 이런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샐러드를 좋아한다. 샐러드에서 드레싱이 문제예요. 드레싱이 왜 문제냐? 드레싱에 당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 맛있게 하려고 설탕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집에 웬만한 소스들이 그런 게 많아요. 뭐 테리야끼 소스, 그다음에 뭐 굴소스 이런 같은 거 집어넣어서 음식하면 거기에 당분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안 좋아요. 그리고 간장도 일부 간장은 좀 당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안에를 확인해 봐야 돼요. 성분표를. 이것도 간단해요. 챗GPT한테 사진 찍어서 사진 올려갖고 여기 당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줘. 칼로리가 얼마인지 알려줘. 이렇게 하면 돼요. 뭐든지. 참치캔 글자 안 보이죠? 찍어요. 이거 하나에 몇 칼로리지? 예, 어저께 찍어보니까 85g짜리 하나가 180칼로리. 그거 한 캔 먹으면 180칼로리. 딱 계산이 돼요. 예, 그리고 계란 2개 먹으면 몇 칼로리? 예, 그거 150칼로리. 딱 계산 나옵니다. 소고기 200g 먹으면 몇 칼로리? 예, 갈비살 먹었을 땐 몇 칼로리? 그냥 뭐 필레 민용 먹었으면 몇 칼로리? 근데 닭고기도 닭다리 먹었을 땐 몇 칼로리? 가슴살 먹었을 땐 몇 칼로리?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먹었냐? 가슴살도 먹어서 단백질도 보충했지만 닭 껍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한 700칼로리 이상을 먹었어요. 예, 먹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1500칼로리 정도 먹으면 좋아요. 너무 적게 먹잖아요. 그럼 완전 굶으면 빨리 빠지잖아. 예, 너무 적게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몸이 어떻게 기억하냐? 야, 큰일 났다. 앞으로 밥이 안 들어오네. 밥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언제 밥 굶을 줄 몰라. 몸이 어떻게 생각하냐? 먹을 것만 들어오면 다 지방으로 저장해버려요. 그건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밥을 먹는 사람이 살찌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시에 밥을 먹어야 돼. 정시에 밥 먹으면 몸이 이제 뭐 떨어져서 괜찮아. 좀 있으면 밥 들어올 때 됐으니까 몸이 기억하는데 밥을 건너뛰었다 먹었다 폭식했다 그러면 야, 밥 언제 들어올지 몰라. 오늘 지금 막 밥이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들어온 김에 얼른 지방으로 다 저장해. 예. 밥을 제 시간에 안 먹는 게 살찌는데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에 이렇게 드시면 되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생에 몇 번 좀 살을 빼면서 느낀 거는 다 즐겁게 살을 빼야 돼요. 첫 번째 살 뺀 거, 제가 스노보드 타면서 살 뺀 거 즐겁게 뺐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교 때 허리가 막 28 이랬어요. 28 이랬는데, 그때도 제가 몸무게가 150파운드였어요. 뼈가 굵고 좀 근육량이 많아요. 그래서 허리가 28인데도 150파운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게 뭐 170파운드, 180파운드 막 이렇게 늘기 시작하니까 스노보드 예, 와장창창창 타니까 뭐 그때 190파운드 뭐 이럴 텐데 그냥 170파운드로 확 줄더라고요. 170파운드, 165파운드로 확 줄어요.
자, 그리고 와서 자전거 또 타니까 또 한 190대다가 또 한 170대, 160대 줄어요. 그리고 나는 고양이다 다이어트 방법. 요거를 또 이용해 갖고 하니까 또 확 줄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스노보드 타면서 하는 거는 즐거웠어요. 놀면서 살 빼니까. 자전거 타면서 하는 것도 즐거웠어. 놀면서 살 빼니까. 술래잡기를 하면서 살 빼는 거는 그거는 술래잡기를 좀 힘들게 하지만 보람차면서 살 뺐어요. 좋았어. 그런데 크루즈 간다고 나는 고양이다 하고 참치캔만 2달 먹으니까 효과는 끝내줘요. 진짜 끝내주긴 끝내줘. 진짜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2달 동안 에브리데이 참치캔 한 4캔 5캔 먹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참치캔하고 물만 먹었어. 그리고 주말에 한 번씩 치킨 먹었어요. 끝. 2달 동안 딱 그렇게 보내니까 20파운드 이상 쫙 빠지더라고. 뭐 단시일 내에 엄청나게 빠지지. 처음에 스노보드는 6개월 동안 뽑은 거예요. 6개월 동안. 왜냐면 그해 또 겨울 시즌이 좀 길어갖고 6개월 스노보드 타러 다니면서 뺀 거고, 자전거는 한 2년 동안 뺀 거고, 그 다음에 술래잡기는 이게 한 달 동안 뺀 거예요. 이건 진짜 술래잡기리 빡세긴 빡세요. 하루에 한 15마일, 20마일씩 걸어가니까. 이거 빡세긴 빡셉니다. 그리고 나는 고양이다 다이어트 요거는 진짜 몸 상하면서 뺀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살을 빼면 좋으니까, 자, 다시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필요한 칼로리 계산해 보세요. 오늘 이론만 대충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이 챗 GPT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키토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어. 자, 우선 나는 나이가 몇 살, 키가 몇, 몸무게가 몇이야. 내가 필요한 칼로리와 키토 다이어트를 할 때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해줘. 그럼 하루에 몇 칼로리씩 드시면 살이 얼마큼 빠질 겁니다. 자, 내 생활 습관은 이래. 아침 8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자. 혹은 아침 5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낮에는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좋고, 혹은 낮에는 내가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자유로워. 그러면 이 간헐적 단식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좋을까? 그 물어보면 또 정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요거는 좀 신경 써서 생각나면서 계속 적으세요. 그럼 나중에라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계속 물어보세요. 좋아하는 거 다 적어놓으세요. 한 50개고 100개고 다 적어놓으세요. 나 회도 좋아해. 참치도 좋아해. 광어도 좋아해. 밥 좋아해. 옥수수 좋아해. 감자 좋아해. 좋아하는 것만 쭉 적으세요.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거 위주로 적으세요. 그리고 난 죽어라고 싫어하는 것도 적으세요. 그러면 그거 죽어라고 싫어하는 거 피해 주시고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서 식단을 짜는 겁니다. 일주일 식단을 짜달라고 해보세요. 그 칼로리에 맞게 짜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챗 GPT가 쫙 짜줍니다. 그거 일주일만 지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몸무게 1kg 빠집니다. 몸이 가벼운 걸 느껴요. 1kg 빠진 것보다 몸이 가벼운 걸 느끼겠죠. 그러면 이제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몸에 살이 빠지면 뭐가 좋죠? 자신감 생기죠. 얼굴 젊어지지. 그 다음에 성인병 없지. 혈압 내려가. 당 내려가. 다 좋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살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다이어트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제 경험은 진짜 먹기 싫은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라고 하면 다 누구나 포기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고 해도 포기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키토 다이어트였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키토 다이어트가 저한테는 최고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내용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는 항상 먼저 누르고 보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 힘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구독 안 했으면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소식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알림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건강한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파이팅!